네, 주말의 여유를 더해주는 술과 함께 시간입니다. 한잔하는 MJ 전명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 같으면 이렇게 운동 이후에 예. 진행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술부터 내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오늘은 너무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시작부터 너무 고품격으로 이렇게 뵙는 느낌입니다. 운동하고 나면은 맥주가 땡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맥주는 아니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평소에 술을 좀 드시나요? 술을 먹어야 될 일들이 아무래도 좀 있어서 네네. 그 자리는 되도록 많이는 안 가두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고요. 네.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술자리가 있죠. 아무래도 또 기자 생활 하실 때는 더 좀. 뭐 저는 기자 생활은 안 했지만 방송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 좀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먹자 저렇게 먹자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가리지 않고 이렇게 괜찮다 싶으시면 다 드시는. 그러니까 술자리 자체를 제가 싫어하거나 가리는 건 아닌데요. 네네. 너무 그 왜 술자리 자체가 기분이 나쁜 술자리도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좋게 좀 편하게 좋은 술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는 술자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종을 따로 뭐 선호하시는 술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먹는 건 물론 맥주긴 하고요. 예. 제가 이제 맥주 문화권에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런데 위스키 종류나 브랜디 종류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예. 오늘 술하고는 좀 다른데. 예, 와인도 물론 좋아하는데 네. 제 주변에 와인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때려 넣어야 되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독주로. 너무 되게 이런 게 평소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예. 교수님이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예, 저도 와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확실히 그 좋아하는 만큼 즐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병 남고. 네, 이거 따면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러다 내가 알중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술을 좋아하시는데 의외로 이집트라는 나라가 예. 맥주라든가 예. 와인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집트가 맥주의 발상지라는 건 알았는데 네네네. 와인도 이집트인지는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오. 발상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예. 왜냐면 얼마 전까지 2017년 이전까지는 이집트가 발상지가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예.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코카소스 3국, 카프카스 그러니까요. 산맥 주변의 나라들이 발상지가 맞는 것 같다는 예. 결론을 내리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가 사실은 맥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남는 빵을 그리고 맥주가 없었으면 피라미드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교수님하고 좀 이런 인류의 역사라든가 어떤 좀 새로운 시각으로 술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 이집트와 와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집트와 와인의 이야기. 예. 이 와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세계 문명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의 하나였던 이집트 문명의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축이었다. 네. 이런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얼마나 화려할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무덤 사진 보통 뭐 이집트가 워낙에 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장품이라든가 이런 이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무덤은 메르네이트라는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추정되는 이제 첫 번째 메르네이트 왕의 무덤에서 나온 이제 부장품인데요. 수백 개의 와인 항아리,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암포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저기에다 이제 와인이 담겨져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 날아갔겠지만. 네네. 예.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보니 이게 다른 걸 모았던 게 아니라 와인을 숙성하거나 보관했던 항아리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었다. 예. 이게 사실 뭐 이집트의 마지막 여성 이제 파라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처음 왕이었던 메르네이트 같은 경우는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상 된 무덤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저때 이집트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다는 예.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저렇게 와인을 부장품으로까지 묻었을 정도면 맞습니다. 여왕이 술을 엄청 사랑했거나 네. 또는 뭔가 그 의례하고 연관이 돼 있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역시 예.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고급한 맥주는 아니겠지만 이제 좋은 맥주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먹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와인은 왕족 또는 제사장들만 먹었다는 기록이 지배적입니다. 확실히 이건 계급적인 술이었구나. 맞습니다. 예. 네, 정말 풍요와 어떤 그 권세의 상징이었던 거죠. 음. 근데 진짜 앞서 보셨던 그 항아리에서 또 나온 것 중에 그 투탕카멘도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그 다양한 항아리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그 씨앗이 포도 씨앗이에요. 네. 그 와인을 만들 때 나왔던 포도 씨앗이
그 유물로 나와 있던 거죠. 예. 근데 투탕카멘 같은 경우도 워낙에 우리가 그 황금 광현으로 너무나 그렇죠.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발견된 항아리는 조금 더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재래 의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용됐던 흔적을 많이 보는데 무덤 안에서도 그 관이 보관되어 있는 그 내실에 동쪽, 남쪽, 서쪽에 각각 와인 항아리가 하나씩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와인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오, 네. 재밌네요. 그래서 또 심지어 저희는 당연히 포도로 만들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뭐 적포도니 아니면 청포도니 이런 걸로 했을 것 같은데 이 세 방향에 놓여 있는 와인의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피라미드 자체도 동서남북 딱 꼭지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빨간 포도주, 백포도주 이런 것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찾아보니 동쪽에는 백포도주를 놓았고요. 동쪽엔 백포도주. 네. 서쪽에는 적포도주를 놓았고 남쪽에는 이제 불에 그슬렸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끓인 와인이어서 색깔이 분홍색을 띠는 쉐드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예. 그 쉐드 와인을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먹는 것 같은 그런 거. 약간 네. 그럴 거라고 이제 예.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 태양신 라의 상징으로서 투명하고 밝은 태양이 워낙에 중요한 존재였잖아요. 예. 그래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밝은 하루가 시작되고 남쪽으로 점점 그 붉게 물들었다가 저녁에는 해가 지는 서쪽에서는 그 시뻘겋게 노을이 지는 예. 그렇게 해서 그 투탕카멘이 무덤 안에서도 그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예. 그런 해가 그 안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들을 이제 형상화해서 하긴 원래 이집트 라 설화 자체가 그런 거니까 매일 새로 탄생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투탕카멘 역시 그런 존재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어떤 뜻으로 와인을 활용했던 거죠. 예. 북쪽에는 없었나요? 네, 북쪽에 없었다. 누가 먹었는지 먹었을 수도 있고 동서고금상 이제 북을 약간은 좀 안 좋게 네, 취급하는 네, 경우가 그래서 있으니까. 일부러 안 두지 않았나 하는. 예. 네. 어. 그 외에도 뭐 그 옆에 뭐 23개의 이제 와인 항아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워낙에 이 말씀드린 대로 그 태양신 라 그리고 오시리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술과 함께 엮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사실 지금은 뭐 와인에 대한 실제로 와인을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만 와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지만 고대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하고 있죠.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했을 텐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뭐 부활의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무덤 안에는 좀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셔서도 술 잘 즐기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네요. 네, 예. 네. 그리고 각 방향마다 뭔가 더 축복하거나 축원하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까지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와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재래와 의리의 수단으로 사용됐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이집트 벽화에 와인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고 뭐 길러서 빻고 뭐 이런 과정들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맥주를 즐기는 과정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벽화 중에 하나가 이제 술 취해서 하인들에게 실려가는 그런 그림이 가끔 남아 있는데 이제 또는 술을 먹다가 토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남아 있는데 그게 최고의 권세와 부의 상징이었던 거죠. 내가 와인을 먹고 취할 정도로 힘이 있고 돈이 많다. 예.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그렇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계급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라서 네. 그게 풍자의 의미일지 아니면 부러움의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엄청난 상징인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좀 약간 그 잘 사시는 분이 저를 와인 대접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저더러 이제 와인을 고르라고 저 잘 아실 거라고 사실 뭐 엄청 잘 알지는 않거든요. 그냥 비싼 걸 골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병을 먹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맛있게 잘 먹고 집을 이렇게 가라고 그러실 때 이제 차를 태워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하는데 중간에 술 먹고 차 타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차마 뱉을 수는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를 악물고 나오면 안 돼. 이거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야.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귀한 술 드시고 또 뱉어내면 또 아까우니까. 아깝죠. 네, 그럼요. 제가 소주였으면 뱉었을 텐데.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인간적인. 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의 의미도 의미인데 예. 실제로 현대 와인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와인에 대한 그 상징이라든가 활용법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재밌는데요. 그 당시에 그 항아리에 상형 문자라고 하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떤 품종이고 보통은 이제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삼각주에 어느 농장에서 이 포도가 왔고 뭐 얼마나 숙성시켰고 몇 년에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항아리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와인 라벨이. 라벨이죠. 네. 예. 근데 뭐 프랑스가 이렇게 했다 뭐 어디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기원의 원조는
이집트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재배자가 누군지. 맞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데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품종 따라서 또 맛이 다르니까 품종도 정하고. 맞습니다. 예. 거기에 막 나중에 이름까지 붙였다면 이제 이름까지 딱 붙여지는 거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미 이집트에서 있었네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게 5,000년, 6,0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예. 그래서 보통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와인 레이블을 좀 읽는 법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당연히 제일 크게 이제 적혀 있는 게 이제 와인 이름. 예. 저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샤블리 포르슘 해가지고 샤블리는 사실 지역이기도 하면서 이제 화이트 와인의 품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샤블리에서 나오는 포르슘이라는 이제 와이너리 도멘에서 이제 와인을 만드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저 발음이 참 어려운데 아펠라시옹 샤블리 프리미어 크리 콩트롤레 저게 이제 원산지 통제 명칭이라고 예.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그 등급이라든가 그 통제 명칭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저 등급을 한번 받고 나면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은 계속 이어서 가니까 저 프리미어 크리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그랑크리 같은 그랑크리 같은 최고의 와인들을 이제 예. 얘기하는데 그 바로 밑에 등급이 이제 프리미어 크리라고 해서 어떤 그 등급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보증해 주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코올 도수라든가 병입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몬느 프랑스라고 써 있는데 이제 부르고뉴의 본느 지역에서 나오는 프랑스 와인이다. 네. 뭐 밑에 이제 프로덕트 프랑스라고 써 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와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맛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레이블을 이미 이집트에서 하고 있는 예. 거죠. 저기 이제 포도 품종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포도 품종 그리고 그게 이제 와인명으로 바뀌고 네. 어떤 일종의 등급. 네. 예. 그리고 생산 지역. 그다음 맨 밑에가 이제 국가. 네. 이제 프랑스 그러면 이제 왠지 와인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막.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효과가 있죠 분명히. 맞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칠레 와인, 뭐 호주 와인 즐겨 예. 먹지만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써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래서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5만 원짜리 와인이다. 그럼 프랑스 와인과 칠레 와인이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같은 5만 원짜리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프랑스로 쏠리죠 마음이. 그죠? 예. 칠레 와인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사실은 금액이 같다면 예. 그 칠레 와인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더 고급의 와인인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기왕이면 보통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이제 프랑스에 가지만 만약에 내가 마트에서 고른다 그러면 그런 기준도 한번 참고를 하셔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산지가 물가가 좀 더 싼 곳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게 사실은 더 높은 등급의 네. 와인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프랑스로 이제 우리는 보니까는 항상 그런 식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럼 이집트에서 뭔가 그 역사적으로 좀 기록도 남고 연구도 좀 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유적 유물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포도에서 만들어진 이제 발효된 과실주 그래서 인류가 가장 먼저 술로서 맛보았던 거는 이제 포도주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예. 뭐 학계 대충 정설이죠.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제 떨어진 과일이 상하면서 발효가 되고 거기서 알코올이 나오는 걸 먹고 취하는 걸 본 인간이 예. 우리도 해보자 저걸 먹어보자 하다가 좀 우연치 않게 발명이 된 게 아닌가 하는데 다른 뭐 맥주나 이런 것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뭐 맥주 같은 경우도 발효된 빵이 축축해져서 네. 그렇게 맥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과실주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가 우리 인류에서 가장 먼저 맛보게 됐고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비넘이라고 네. 포도나무를 뜻하는 용어고 우리가 보통은 프랑스어로는 뱅, 네, 이탈리아어로는 비노 이런 게 다 뭐 영어로는 와인 예. 이런 것들이 다 이 비넘에서 예. 유래가 된 거죠. 다 술이고 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7,000년, 8,000년 전부터 많이들 즐겼고 뭐 이 교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뭐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쪽에서 와인이 시작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다가 이제 최근의 연구로 그 조지아 쪽이 아무래도 더 조지아. 오래된 예. 네, 그 기록들이 남아 있고 자료들이 있다 해서 조지아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인류의 와인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가 술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언어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오. 들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일본 말로 사케가 네. 그냥 단순히 쌀로 빚은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의 대표 명사잖아요. 네. 근데 서양권은 다 와인이라고 하는 게 술의 대표 명사거든요. 음. 그게 반드시 포도주를 의미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애초에 그냥 술이다 그럼 와인.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포도주까지 가는 것일 뿐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과실에서 시작된 맞습니다. 예, 와인이 술의 어떤 기원일 것이다. 어.
그 언어적으로도 아마 그래 매우- 보입니다. 네, 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증류주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이제 나온 거니까 어쨌든 이 조지아에서 시작한 와인이 뭐 지금 우리가 중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란, 이집트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명의 어떤 그 교역로를 타고 술이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예. 지금은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뭐 유럽의 와인을 최고라고 치지만 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네 걸로 만들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포도가 잘 나는 어떤 땅, 네. 이 기후 지역이 있고 그게 이제 이런 코카시스 인근이나 지중해 지역이긴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돈과 권력이죠. 아, 그걸 따라갔군요. 그렇죠. 돈과 권력을 따라서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결국 끝판왕이 된 거죠. 네, 네. 시작은 아닐 수도 있어도. 굉장히 역시 교수님. 고품격 대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아무튼 네. 실제로 이제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 뭐 로마의 신 뭐 바쿠스라든가 지금 그 신의 최고 정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도 다시 살아난 자. 사실 오늘 제가 옷을 일부러 입고 왔는데 예. 그 다시 살아난 자로 해서 이제 술의 신, 부활의 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모태가 된 이집트 신화에서 좀 따온 거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 이야기를 많이 가져다 쓰지만 술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럽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다. 예. 그 디오니소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망처럼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것도 다 포도잎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앞에 다 포도송이 그렇죠. 이렇게 들고 예. 있고 아무튼 포도잎만 보면 이제 입에 군침이 도는 거야.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 워낙에 이게 소출이 조금 나오니까 아무리 예. 포도를 많이 재배해도 조금 나오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뭐 워낙에 와인에 대한 명언이 많지만 빅토르 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네. 굉장히 네, 애주가로서 정말 좋은 표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해밍웨이 워낙에 유명한 애주가이자 술꾼이었는데 이제 와인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좀 고상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뭐 워낙에 인류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와인을 뭐 오랜 역사 동안 사랑했다 보니까 이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남지 예.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학하면서 와인을 제대로 접하긴 했지만 그 전에 와인 하면 거부감도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계급적인 술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와인을 잘 안 먹을 때일 뿐더 너무 비쌀 때니까. 약간 그들만의 예, 그들만의 세상 같고 그러니까 야 역시 한국 사람 그냥 소주 먹어야지 뭐 맛이 또 있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선입견을 많이 깨뜨린 게 너무 싼 와인부터 맞아요. 네. 굉장히 비싼 와인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니까 맞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맞는 가격대에 하고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히 맛있는 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이제는 계급 문화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이제 취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와인이 많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문화적인 측면이 좀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트 가면 정말 뭐 10,000원, 20,000원에도 괜찮은 와인들을 즐기실 수 있는데 이제 와인을 좀 좋아한다. 내가 어디 가서 와인 애호가다라는 소리를 하려면 이제 수십만 원, 넘어서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와인. 최근에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고급의 와인을 이제 즐기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좀 이렇게 뿌리 있게 남아 있지 않나. 네, 저는 신의 물방울의 악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도 있는데 네, 확실히 네. 많은 분들한테서 와인의 장벽을 낮춰줬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매침에 딱 마시고 나면 와 역시 뭐 포도잎이 뒤에 막, 밀려들어 네. 뭐 바다가 치는 것 같아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만 와인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로마네 꽁띠를 우리가 언제 그렇죠. 먹어보겠냐고. 로마네 꽁띠만 와인이고 뭐 베리뇽만 무슨 샴페인이고. 네, 예. 그렇지 않은데 예. 진짜 그런 사실 제가 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기 나와서 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늘 하는 얘기가 당연히 비싼 와인은 좋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좋은 와인이 무조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모든 술에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돈값을 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를 제일 좋아하는데 비싼 만큼 맛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차이를 굳이 매번 내가 찾아가면서 막 어렵고 불편하게 즐기는 것보다는 일상에서도 적당히 맛있고 나름의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와인에 대해서 보통 분들한테 약간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와인 선에서 한번 골라서 몇 개를 드셔보시고 네, 꽂힌 와인이 있으면 그 와인을 오래 드시다가 맞습니다. 그게 물리면 다른 와인 한번 찾아보셔라. 오. 딱 요 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와인의 제일 큰 장점은 종류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인정을 하면 네네. 예, 이 높낮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고르는 맛이 있어서 그럼요. 그 부분이 제일 훌륭하지 않을까. 같은 품종 안에서도 예. 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짜리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난 무조건 까베르네 쇼비뇽이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 들고 온 슈라라든가 슈라. 저는 개인적으로 말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말백, 그런 예. 이제 바디감이 강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취향 차이지. 예. 야 말백 마시는 거는 뭐 그런 아르헨티나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이 나는 이런 게 괜찮더라라는 말 정도까지 하는 정도만 가면 네, 예, 맞습니다. 그건 다 존중돼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무슨 아까 그렇지만 오늘은 좋은 아니, 굉장히 근데 이게 이집트 풍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잔뜩 해놓고 꽤 비싼 와인을 들고 와서 좀 죄송한데 예. 이 상징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예. 이 와인의 이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제 부득불 고급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뭐 프랑스 고급 와인은 아니고 이제 아몬 라 이미 이름과 로고부터 이 눈이 이집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호르스의 눈이라고 그렇죠. 예. 그 기념품으로도 많이 팔고 박물관에도 많이 돼 있고 이게 그 어떤 이집트에서 재생 어떤 그 번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호르스의 눈과 이 아몬 라 이름 자체도 워낙에 우리가 라 태양신 라 뭐 알고 있듯이 대단한 신이면서 이제 어떤 제우스 같은 존재잖아요. 이 아몬 역시 이제 우리가 아멘이라고 부르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투탕카멘 같은 경우도 아몬입니다.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현현한 참 이 발음을 현현한 아몬 신의 어떤 그 이름으로서 투탕카멘이라고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두 신의 이름을 합쳐서 예. 호르스의 눈까지 완전히 이 이집트에서 영감을 받은 그렇지만 호주 와인. 호주 와인인데 네네네. 예. 이거 이름만 이게 보통 이런 와인은 매우 좋거나 이상하거나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기념품일 수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항에서 사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다행히 요거는 이제 바로사벨리의 굉장히 잘 만든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백이라든가 쉬라 와인처럼 좀 이렇게 바디감이 풍부한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쉬라라는 품종의 이름에서도 요즘에 그 이 중동 지역의 이야기가 뭐 워낙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제가 술 한잔 놓고서 이렇게 얘기 길게 하는 거를 혼자 좋아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이랑 얘기하니까 뭔가 원래 진행자와 얘기할 때보다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예. 너 아는 척 그만하고 빨리 술이나 먹자라고 하시는 분이라 예. 아무튼 알고 먹어야죠. 그래도. 네, 예. 그 쉬라라는 품종이요 실제로 이란의 지역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미 고대 페르시아 때부터 그 품종의 포도를 키웠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쉬라라고 했을 거라는 학설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예. 요즘 프랑스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이름만 가져온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실제로 이란에는 쉬라라는 지역이 있고 음. 이곳에서 포도를 키우니까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그럴 실제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네. 포도주의 좀 어떤 수도 역할을 하게 예. 지금 마침 또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란의 원래 지역에서 이제 시작될 거라고 지금 짐작하고 계시네. 네, 맞습니다. 근데 향이 벌써. 야, 정말 좋은 향이 풍깁니다. 제가 미리 따는데 예. 대기실에서 향이 너무 좋아요. 다들. 작가님들도 작가님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끝나고 얼른 들고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이 향이 너무 좋네요. 진짜 좋은데요. 예. 네. 이 실제로 이 와인을 만드신 벤 글래처라는 분이 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좀 높이 치셨나 봐요. 그 실제로 와인을 즐기거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즐길 때 이제 오감으로 즐기잖아요. 네. 한번 즐겨 보실까요? 너무 제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오감이라는 게 시각, 색상이라든가, 후각, 네. 촉각, 미각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다 있다. 네, 맞습니다. 미각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촉각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에 들어올 때의 그 미감, 예. 미감 실키하다거나 뭐 가볍다거나 드라이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향도 너무 좋고 되게 아침부터 참 호강하네요. 이건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확 주네요. 네, 첫 네. 맛부터. 맛있네요. 네. 굉장히 무리 없이 들어오는 와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정말 부드러운데 뒤에 가서 그 건포도 맛이 좀 압축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둥글려진 그런 포도의 풍미가 납니다. 네. 맛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쉬라 종류가 살짝 이렇게 쏘는 맛 같은 게 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게 남아 있으면서도 되게 부드럽네요. 네네. 그게 많이 좀 깎여 나가서 예. 좀 묵직해진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촉각적으로 보면 감싸 들어오면서 향이 완전히 풍부하고 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그 포도의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이게 도수가 조금 있어요. 다른 와인보다 이제 15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맛의 그 알코올 그 자체의 풍부한 향미도 충분히 전달해주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가 벤 글래처라는 분이 이 5개의 감 말고도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고. 네, 생각. 그래서 어떤 와인을 실제로 제사장이나 이 파라오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바칠 때 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술을 만들었다. 예. 이런 또 이제 고귀한 이야기까지 또 담아 술을 내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당연히 되게 멋진 건데 이게 어떤 것들은 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와인이 있고, 예, 어떤 거는 화합물처럼 이렇게 한 몸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사실 약간 그 안에 이런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와인 스타일인데 이게 되게 잘 섞여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뒷맛이라고 하는데 이제 맛을 보고 났을 때의 그 와인이 갖고 있는 탄닌 맛이 좀 혀에 남아 있거나 입천장을 좀 까슬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얘는 그런 게 없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맛이 이제 훌륭한 와인들은 맛에 층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은 네, 거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나쁜 와인도 층이 여러 개잖아요.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뚝 떨어지는. 뚝 떨어지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은은하게 남아서 뒤에까지 아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야, 이거는 그냥 추천해도 이 이야기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5분 이상 하면 이제 제 아내나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이제 마치 술안주처럼 이야기를 곁들여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냥 아는 척하려고 하는 거 말고 느낌을 표현하는 건 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각자의 느낌은 또 되게 다른 거라서 물론 이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그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를 좀 더 정교하게 가지고 계시는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솔직한 표현들을 해나가면서 주눅 들지 않고 먹는 게 좋다. 맞아요. 예. 네. 이게 저도 가끔 이제 굉장히 귀한 위스키라든가 뭐 이런 술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뭐 저를 섣불리 뭐 이렇게 뭐 이거 알아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거꾸로 제가 거기서 만약에 표현을 좀 주춤대거나 비싼 위스키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제 그럼요. 취향은 아닌데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내가 경험이 없거나 뭔가 내가 이쪽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 다른 내가 여기에 100만 원을 쓰는 것과 어떤 다른 곳에 하이닉스 한 주식을 사는 것과 어떤 가치관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여기에 그렇게 크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 모를 거야라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위스키 얘기 말씀 나오니까 저는 위스키가 비싼 블렌딩 와인 그 위스키를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게 아무래도 맛의 완성도가 제일 높아서. 예. 근데 막 유행이 이제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싱글 몰트부터 해서 막 뭐 피트 향 많이 들어가는 거 많이 막 아시네요. 네네. 예, 이런 거를 막 따져서 이거 안 먹으면 마치 저 그 부르주아 이상한 맛도 모르는 놈. 네네네. 위스키에 돈만 쓰고 맛도 모르냐. 그렇죠. 발렌타인이 무조건 최고가 아니다. 물론 그 개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를 별도로 즐기는 취향이 맞는 걸 고르기 전까지는 네. 완성도가 높은 위스키가 블렌딩된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역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제가 뭐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준 전문가로서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그 블렌디드 위스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한 로얄 살루트나 예, 뭐 예. 조니 워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그 수많은 싱글 몰트를 수십 년 동안 섞어다가 같은 맛과 같은 품질을 계속 유지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안정성이 엄청 높은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어렵죠. 예. 그거에 이제 그걸 만드는 이제 마스터 블렌더들 그분들의 그 후각과 미각만으로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긴 세월 그래서 한 번 그 담당을 맡으면 보통 50년씩 하십니다. 이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스키 좀 안다 그러면 싱글 몰트 뭐 이렇게 하다가도 역시 돌고 돌아서 야 로얄 살루트 왜 비싼지 알겠다. 먹다 보면 저희도 어쩌다 그렇게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맛볼 자리가 있으면 예. 이거는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히나 어른들의 입맛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어디 하나 모난 곳 없고 예. 이제 운동 선수로 치면 이제 육각형의 이제 좋은 운동 선수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있는가 하면 뭐 슈팅 결정력 뭐 아니면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다 잘해. 약간 이런 게 블렌디드 위스키다 보니까 예. 그 명맥을 유지하고 명성을 쌓아온 게 다 이유가 있더라. 예. 그런 이야기. 예. 이 아모나에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되게 완성도가 높고 개성도 중간중간에 다 되게 강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게 튀기보다는 이제
아몬라야 나는 뭐 이런 식의 그러네요, 진짜. 자기 주장이 딱 완성되게 있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이 쉬라 와인이 좀 저는 이제 맛이 강렬해서 좋아하는데 이 와인은 그런 부분들도 다 더 덩치가 크게 감싸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누구나 좋아할 수 있겠다는 싶은 예. 생각이 드네요. 이게 비싼 와인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분들이 작심하고 한번 드셔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2, 3만 원? 아, 네네네. 그러면 조금 특별한 날 뭐 드시면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 한번 먹거나 이러진 않나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러면 방송국 못 하죠, 제가. 그래서 네, 좋은 날, 특히 요즘에 날도 좋고 하니까 뭐 같이 여행을 가거나 모임이 있거나 하실 예. 때 이런 이야기 곁들여서 딱 드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예. 네, 봄의 화사함과 어울리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와인 이거 약간은 변태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와인을 생각하면 네. 밤에 막 우아한 음악 하는데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데서 네네네. 이렇게 짠 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태양빛 아래에서 먹는 와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묘한 낮술의 효과가 제일 세요. 네, 낮술. 낮술은 사실 좋은 술 안 먹어도 뭔가 부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럼요. 네. 되게 풍성해진 느낌이랄까. 네네. 그 치즈 몇 조각이랑 맞습니다. 네, 잔디밭이나 뭐 나무 그늘 안에 앉아가지고 최고죠. 낮술 와인이 저는 그 소주는 낮술로 먹으면은 네. 약간 부모 애비제식 잘 모르는 게 되지만 와인은 사람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종에 따라서 사람이 같이 취해도 좀 분위기가 다른 거는 좀 있습니다, 확실히. 예, 예. 그래서 낮에 오늘 특히 오늘처럼 날 좋을 때 음흠. 네, 야외에서 오늘 날 드시면, 좋죠. 네. 너무 좋겠네요. 지금 프리덤님 9577님께서 미각은 타고나야 할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 훈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 저는 사실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끼니를 때우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고. 의외네요. 술은 또 굉장히 네네네. 좋아하시는데. 근데 네. 저는 마시는 거 커피라든가 술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대학 때부터 뭔가 관심이 생기고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좀 공부로 이거를 찾아간 스타일이라 예.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불리한 게 이 술을 따기 전에 머리로 이 술은 저런 맛이 나요. 이런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외웠던 있죠. 걸로 이제 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두 개가 잘 이제 조화를 이루면 어느 술이든 나만의 이제 표현 방식을 찾는 거죠. 예. 지금 이게 그 96점을 받은 와인이라고? 맞습니다. 로버트 예. 파커라는 이 와인 평론가, 뭐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 나무 자체가 이 바로사밸리가 워낙에 호주의 와인 이제 재배지로 유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령 50년에서 130년 된 나무들에서 포도를 채취해가 따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예. 굉장히 좀 소량 생산하는 그런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물론 어떤 기준으로 누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냐 뭐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점수가 100점에 가까우니 엄청 올라온 맞습니다. 수치고. 네. 근데 이 96점을 받았다 그러는 건 어지간하면 좋아하실 거다. 맞습니다. 근데 맛을 보니 예. 안 좋아할 수가 없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저도 오늘 덕분에 네. 아주 훌륭한 와인을 알게 돼가지고요. 예, 저는 아주 감사하고 나중에 제 아는 분들과 함께 이거 해서 좀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한번 마셔봐야겠다. 그죠? 이야기거리도 있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술과 함께를 전명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더 뷰티풀은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는데요. 멤버십 안내드립니다. 저희 방송 겸손 멤버십만으로 운영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1877-1907 연락해서 저희 방송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겸손방송국의 진행자들이 돌아가면서 스페셜 진행 이어지는데요. 5시 이재석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내일 이 자리를 맡아줄 겁니다. 무릎탁 경제에서는 7,000피를 돌파한 주식시장 상황, 경제 뉴스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편안한 일요일 오전에 어울리는 드라마 그리고 음악 이야기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정 평론가와 함께 최근 화제작이죠. 박혜영 작가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비롯한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황도코 평론가 KBS 재즈수첩의 진행자신데요. 재즈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재석 기자가 이렇게 뉴스 아닌 것들을 재밌게 여러분들과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뷰티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